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원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원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먼저 원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다 밑줄 긋지 말고 딱 요거 하나, 물질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시고요. 기본 성분이라는 단어에다가 기본 성분, 물질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만드는데 물질하고 기본 성분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다라고 얘기하는가 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특징 성질들을 먼저 보시게 되면 성질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밑줄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최소 단위라는 말을 쓰고요. 같은 말로는 약간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고유명사라서 단위체라는 말로도 써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싶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알려진 것은 110종 정도인데 뭐 이건 필요 없고요. 3번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물질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종류의 원소들끼리 화학 결합을 하는 물질을 구성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요 정도만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표를 치게 되면 누구냐면 바로 주기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이 주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모르면 화학 파트는 아예 그냥 내려놓는 게 좋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는 반드시 꼭 잡아주셔야 되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거기서 보게 되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기성이에요. 주기성.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주기적인 성질, 규칙성이 있다라는 말을 써도 되고 반복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시게 되면 성질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원소를 배열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가정을 잠깐만 해놓고 그 다음에 주기율을 가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어떤 게 있냐면 네베라이너, 멘델레예프, 모즐리라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뉴렌즈라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데베라이너라는 아저씨가 나오는데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 여기서 보면 세쌍 원소설이라고 해서 세쌍 원소 세 개들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대. 그래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세쌍 원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정리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밑줄 성질이 비슷한 세쌍 원소 밑줄 성질이 비슷한 세쌍의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 규칙성.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아저씨가 누구냐면 바로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아저씨. 멘델레예프 러시아의 화학자인데 이 멘델레예프라는 아저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거냐면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원자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가지고 원자량으로 이것을 가지고 화학적 성질을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당시 알려진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주기적으로 자 여기서 이 원자량 순서로 나열을 해봤을 때 그럴 때마다 어떤 화학적 성질의 유사성이 나타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여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긴 하였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형태가 되어져요. 자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는 문제점보다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미발견 원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길이 없었는데 그러한 원소가 있을 거다라고 무엇을 했다? 예측을 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그 미발견 원소의 성질도 예측을 해야 했다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원소가 있을 거야 라고 했고 그것의
그의 성질은 이러이러할 거야까지 예측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원소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화학적 성질을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을 때 화학적 성질에 따라 어떻게 규칙성, 주기성, 규칙성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 규칙적인 거에 따라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이 규칙성에 따르면 여기에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말이 되고 그 성질은 앞과 좌우, 위, 아래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을 거야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지. 그것이 나중에 실제 어떻게 되어졌어? 발견이 되어졌고 그 예측은 예측이 정확히 사실대로 맞아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합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 모즐리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타나요. 이 모즐리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갖고 원자량의 순서로 나열했다라면 이번에는 원자 번호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어떻게 순서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견됐냐면 멘델레프의 이 주기율표에서 문제점 여기서 문제점을 어떻게 했다? 멘델레프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의 바로 주기율표가 모즐리라고 하는 아저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는 것은 바로 모즐리의 주기율표, 바로 모즐리 아저씨의 주기율표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다 정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유명사니까 요거 하나만 조금 기억을 하고 그걸 좀 이따 다시 해석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체크할 거냐면 주기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부터 고유명사처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주기라는 것은 가로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족은 세로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로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여기 주기에서 같은 주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껍질수가 어떠하다? 껍질수 동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 있대.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말고 껍질수가 같다는 뜻인가 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족인 세로줄인데 같은 족이래요. 같은 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책에서는 동족 원소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원자가 전자수가 동일합니다. 원자가 전자수가. 일단은 먼저 조금 번잡스럽더라도 얘를 먼저 외워주고 출발을 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원소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데베라이너, 멘델레프라는 아저씨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데 이 주기율표를 하기 전에 먼저 주기라고 하는 단어와 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기억을 하고 같은 주기야 라는 말은 껍질수가 같아 라는 뜻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같은 족이다 라는 말의 뜻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 라고 보시면 되어진다는 거. 일단 여기가 먼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